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디저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노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13년부터 한남동에 걸쳐 노년까지 카페를 약 11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모든 카페가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뭔가 할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베이킹부터 해서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담았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은 약 88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페를 정리하고 이제 책도 내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베이킹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카페에서 사용했던 제 레시피를 이제 선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레시피를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쉽게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의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들 샌드위치는요, 호밀브레드를 이용해서 파니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인에서 나온 이제 냉동 빵 중에 하나 호밀브레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큰 박스에 빵이 딱 4개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빵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제 얼굴보다 큰가요? 네,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거를 이제 한 1.5cm나 1cm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빵이에요. 일단 이제 손질하고 하는 부분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깻잎 페스토, 지금 선인에서 또 나온 그 바지 페스토 말고 깻잎 페스토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깻잎 페스토, 그다음 불고기 베이크, 그다음에 슈레드 모짜렐라 치즈를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눌러서 먹는 따뜻한 샌드위치 파니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호밀 브레드예요. 그래서 이 빵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밀과 그 다음에 샤오종을 이용해서 약간 시큼한 맛이 나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되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엄청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타르틴이라든가 오픈 샌드위치, 그냥 일반 샌드위치,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파니니를 만들 건데요. 이거를 이제 시온에 냉동 상태에서 2시간 정도 두신 다음에 완전히 녹으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약간 너무 끝은 저는 약간 좀 잘라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잘라내고 한 1.5cm 정도. 파니니가 또 너무 얇으면 빵이 이게 누르면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5cm 정도 자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2cm까지 자르면 치즈가 녹지 않아요. 파니니 할 때는 1.5cm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장 잘라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선희 제품을 사용하면서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이 빵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한 가지 빵으로 다양한 샌드위치를 만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를 해봤는데 크기가 정말 커요. 이대로 사용하면 사실 이게 2인분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니를 만들 때 이거를 반절을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는 조금 2인분 정도 느낌에 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파니니를 2장을 겹쳐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절을 잘라서 파니를 만들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파니니에 들어갈 불고기 베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 제품만 구매하시면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안에 불고기, 그 다음에 뭐 대파, 그 다음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미 다 조리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데우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자레인지 넣고 한 2분 정도 가열을 할게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냉동 보관 식품인데요. 저는 미리 하루 전날 냉장에 꺼내놔서 이미 녹여놓은 상태예요. 불고기 베이크 더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제품과 개선품을 해동하였습니다. 해동 후 빠져나오는 수분량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해동 후에도 물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가는 용기에 넣고 2분 정도 가열을 해줄게요. 짠! 이렇게 하면 김 보이시나요? 이렇게 불고기 베이크가 완성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파니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돼서 이제 샌드위치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빵 슬라이스 해놨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스프레드를 바를 건데, 스프레드는 이제 제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선인의 제품이 있어요. 이게 나온 지 꽤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거든요. 네, 깻잎 페이스토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봤죠? 뭐가 있죠? 바질 페이스토가 있죠. 근데 바질 페이스토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요. 바로 깻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양에서 10월에 난 그런 품질 좋은 그런 깻잎만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해서 파니니를 만들어 봤는데 약간 우리 불고기에다가 깻잎쌈 먹는 그런 느낌이 드는 샌드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빵 아래쪽에만 발랐는데 만약에 나는 깻잎 향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위쪽 다 발라주셔도 좋고, 저는 혹시 깻잎 향이 너무 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약간 절반씩, 한쪽은 이지마요, 한쪽은 깻잎 페이스트로 해서 파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렇게 바르는데도 향이 여기까지 코끝까지 올라와요. 저는 깻잎으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시피를 만들었을 때 먹고서는 저도 모르게 혼자 박수 쳤던 레시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지마요를 바를 건데요. 선인의 이지마요 같은 경우는 일반 마요네즈보다 지방 함량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요. 칼로리도 낮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활용을 했을 때 이수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물이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위에다가는 이지마요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루꼴라는 그렇게 많이 넣지 않을 거고요. 조금 약간 반줌 정도 이렇게 해서 위에다 얹어줄게요. 어차피 깻잎 페이스토 향이 있기 때문에 루꼴라를 또 너무 많이 넣으면 충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꼴라는 약간 반줌 정도. 그 위에다가는 데운 불고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고기까지 얹었으면 위에다가 이제 양파 슬라이스를 얹을 건데요. 양파 슬라이스는 한 0.3mm 정도 슬라이스 한 다음에 찬물에 한 10분 정도 담가서 알싸한 맛을 제거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수분을 제거해서 활용을 하시면 돼요. 토마토 슬라이스 같은 경우도 토마토를 한 0.5cm 정도로 슬라이스 한 다음에 키친타올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 슬라이스 조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호에 따라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양파 조금 덜 넣으실 분들은 넣으셔도 되고, 한번 드셔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양파 슬라이스 넣은 다음에 토마토 얹으시고요. 원래 파니니에는 야채나 이런 토마토 같은 걸 잘 넣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토마토를 넣는 이유가 토마토를 넣고 이걸 먹었을 때 약간 프레시한 그런 샌드위치의 맛과 그 다음에 따뜻한 그런 파니니의 느낌을 같이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살짝 치즈가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 토마토가 많이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 얹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니니에 꼭 치즈를 얹을 거예요.
이 제품은 후레쉬 모짜렐라 나폴리 컷이라는 선인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이 가능하고 일반 슈레드보다 훨씬 더 빨리 녹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에 얹었을 때 치즈만 녹을 정도로 누른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 슈레드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빨리 제품이 녹기 때문에 그 안쪽은 프레시하게 살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짜렐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늘어나다 뚝 끊기는 그런 치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치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리는 스프링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폴리컷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집어서 원하는 만큼 저는 한 반줌 정도 해서 위에다 얹을게요. 사실 이 파니니 만들 때 치즈를 이쁘게 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손으로 꾹 눌러서 위에다 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상태에서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파니니 틀에다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불고기 샌드위치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니니로 드셔도 좋지만 일반 샌드위치로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빵에다가 그대로 페이스토 바르시고 똑같이 다 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는 모짜렐라 치즈를 얹는 게 아니고 원하시는 체다 치즈라든가 아니면 뭐 고다 치즈, 에메타 치즈 이런 거를 얹으신 다음에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도 충분히 맛이 있고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불고기가 다 익혀져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고기 샌드위치 이렇게 해서 차가운 샌드위치로 판매하셔도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근데 대신 단 고기다 보니까 냉장에서 판매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고기 특유의 그 기름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드신다고 하시면 살짝 데워서 드시는 거,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니니 완성됐습니다.